자, 우리가 그 포인트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 포인트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요건 아까 넣었죠. 요걸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전에 포인터 설명할 때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 막 섞어 하다가 까먹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죠. 포인터하고 일반 변수 하나 선언해서 포인터 그러니까 포인터 P가 넘의 주소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 쓸 때 여기다가 포인터 P는 5 하면 누가 5로 바뀌어요? 넘이 5로 바뀌잖아요. 그죠? 넘이 5로 바뀌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쓸 일이 있나요? 그냥 넘에 5 넣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이게 어렵게 얘를 이렇게 쓰냐. 이게 요지 질문하는 데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해요. 왜 이렇게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느냐? 그런 거죠. 이거 제가 설명 안 했잖아요. 소리야, 제가 설명했어요? 그쵸?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원래 프로그램은, 원래 프로그램은 메모리를 뭘로 접근했었어요? 주소로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컴퓨터 명령은 모든 메모리를 주소로 접근해요. 그쵸? 주소로 접근하는데 C 언어가 그 주소로 접근하는 걸 막은 거죠. 왜? 주소는 숫자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개발자가 주소를 직접적으로 적지 않도록 바꾸면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예요? 바로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변수와 자령이 만들어진 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C 언어는 그 구조화된 언어라고 해서 함수라는 개념을 써요. 예? 함수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이 함수 안에도 변수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테스트 안에 있는 num 변수와 메인 함수에 있는 num 변수는 같은 변수냐? 아니에요. 전혀 다른 변수예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학교에서 1학년 1반에 홍길동이 있고 1학년 2반에도 홍길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냥 이름만 같은 사람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테스트 함수에 num 변수가 있고 메인 함수에 num 변수가 있는 건 그냥 이름만 같을 뿐인 거지. 사실상 이 메인 함수에 있는 이 num의 주소랑 테스트 변수에 있는 이 num의 주소는 서로 다른 주소일 거라는 거지. 그 서로 다른 변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 여기서 내가 테스트 함수에서 나는 뭐죠? 메인 함수의 변수를 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왜 이게 불가능할까요? 그쵸?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지역 변수는 다른 함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배웁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유는 스택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스택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이 변수 쓰는 이 변수는 실제는 뭐라고 했어요? 실제 이 변수는 뭐라고 했어요? 주소로 바뀐다고 했죠, 나중에. 예? 그래서 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잠깐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할게요. 만약 여기다가 우리 변수 좀 편하게 적기 위해서 제가 약식으로 할게요. 정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져서 다 죽을 거니까 약식으로 할게요. 스택 프레임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테스트 함수를 호출한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한번 써보고 약식으로 제가 스택 프레임 한번 써볼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메인 함수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메인 함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밑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베이스 포인터. 그죠? 지금 다 인트니까 이게 한 개가 4바이트라고 볼게요. 한 칸이 4바이트입니다, 지금. 그죠? 그럼 여기 뭐 있어요? A 변수 있죠? B 변수 있죠? 여기 누가 가리켜요? 여기를 SP가 가리키고 있겠지. 그죠? 그럼 나중에 A를 쓰게 되면 주소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요? A는 A라고 쓴 건 주소가 다 BP로 바뀌고요. 그죠? A라고 쓴 건 BP로 바뀌고 B라고 쓴 건 다 뭘로 바뀌겠어요? BP 빼기 4로 바뀌는 거지. SP라고 해야 되는데 SP는 바뀔 수 있는 값이라서 BP로 다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BP가 기준값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SP가 왔다 갔다, 왜냐면 SP는 다른 것도 변수 추가되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SP는 계속 바뀌는 값이라 변수 참조적으로 안 써요. 그래서 A와 B 값은 실제 A, B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그 표현이고, 기계어 표현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런 표현들은 다 사라지고 A는 다 BP로 바뀌고 B는 BP 빼기 4로 다 바뀝니다. 여기가 주소가 고고, 이게 주소가 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왜가 아니죠. 우리는 스택에 값이 들어갈수록 값이 줄어드는, 어드레스가 줄어드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A가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컴퓨터는 뭐가 하나씩밖에 없냐면 BP와 SP 하나밖에 없죠. 지금 쓸 수 있는 게.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테스트 함수 호출하잖아요. 아직 메인 함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요 밑에 메인 함수 코드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 끝나면 안 되지.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테스트 함수가 호출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BP를 쓸 수 있도록 현재 이 BP 값 있죠. 이 BP 값을 여기다 백업을 해요. 메인의 BP. 여기다가 그 메인 스택에다가 메인 값의 BP를 백업을 해요. 그럼 SP가 하나 들어갔으면 SP 어디로 갔겠어요? 여기로 갔겠죠. 그쵸? 그리고 SP 값을 BP에 대입해줘요. 그럼 BP가 어디로 오겠어요? 일로 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정보가 더 있어요. 더 있어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아직 그 16장이 나오죠. 16장에 보시면 뭐 리턴 포인트, 그러니까 IP 백업다고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도 넘어가고 하니까 사실 여기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식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뭐 어느샌가 BP가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업을 여기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백업 여기 했고 BP는 여기 들어왔다 라고 하면 테스트 함수는 여기에 3개가 올라가요. C, D, E 올라가고 여기가 SP가 가리켜야 되는 거지. 이제 이건 없어진 거죠. 바뀌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를 쓰기 위한 지역 변수를 쓰기 위해서 주소 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원래 메인에 쓰던 그 BP는 변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소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원래 메인 함수가 쓰던 주소는 스택에 백업을 하고 이 테스트 변수를 쓰게 하는 요 뭐죠? 공간을 위해서 BP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BP가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럼 SP는 여기 가리키고. 그러면 C, D도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C가 BP일 거고, D가, E가 제일 밑에 있겠구나. 거꾸로잖아요. E, D, C겠네. 아니, 뭐, 상관없어. 그래, E가 제일 작은 거니까, E가 제일 밑에 위에니까 맞겠네. 그럼 C, D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값이 BP가 C가 될 거고, BP 빼기 4가 D가 될 거고, BP 빼기 8이 E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즉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BP가 자기 기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BP 기준으로는 C, D, E는 접근이 가능해도 A, B는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죠. 왜요? 이 BP가 지금 없거든. 이 BP가 지금 없거든. 여기 백업 해놓고 바뀌었잖아, 값이 이걸로. 그러니까 이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알려면 알 수 있지. 여기 뒤져서 꺼내가지고 쓰면 되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룰로는 모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함수일 때는 BP가 테스트 함수를 위한 위치로 옮겨와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 BP가 지금 없어서 메인 함수에 있는 AB 값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함수가 새로 호출될 때마다 BP가 옮겨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스택 프레임이. C 언어 스택 프레임이. 그래서 지금 테스트 함수에서는 메인 함수의 AB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가 아니라 C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가 함수와 함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영향을 안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택이라는 그 고유성, 그 고유 개념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메인 함수가 메모리가 이랬으면 제일 밑에 BP가 있고, 그죠? 거기에 A, B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보면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메인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BP를 갖고 이 AB를 표현한 거예요. A는 뭐? BP, B는 BP 빼기 4 이렇게 표현을 잘 했던 거지. 이렇게 했는데 테스트 함수가 호출되면 이제 제어권의 테스트 함수로 넘어갈 거니까 여기 있는 변수를 쓸 거니까 당연히 이 BP를 사용하면 안 되고 이 BP는 이 스택에 일시적으로 백업해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BP를 백업해주고 메인의 BP를 백업해주고 이 여기 이제 다른 메모리들이 들어가고 요 위쪽에 이제 CD가 들어올 수 있도록 C, D, E가 들어올 수 있도록 BP가 어디로 오냐면 여기에 BP가 오는 거지. 이 BP는 이제 사라졌고 백업 해놓고 그럼 BP가 여기 BP는 어차피 변수가 하나니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가 SP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BP는 여기는 BP가 되고 여기는 BP 빼기 4가 되고 그 위에는 BP 빼기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도 BP 빼기 4가 있었고 여기 BP 빼기 4가 있었는데 같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준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인 거예요. 똑같은 거라서 명령어에서 BP 빼기 4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BP 빼기 4는 여기 D 위치를 말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B 위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를 말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BP가 이렇게 옮겨왔으면 여기서는 이거 기준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 함수에서는 사실상 메인 함수에 있는 A와 B의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16장 그 스택 프레임을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이거 이용할 수 있겠어요? 역으로 추론하면 갈 수 있죠. 요거 안에 있는 게 몇 개인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로 가려는 그런 건 BP 빼기로 가면 되고 밑으로 가는 건 BP 플러스에서 가면 갈 수 있잖아요. 포인터고 뭐고 다 필요 없이 BP 값 갖고 반대로 역추론하면 이 테스트 함수에서 메인 함수에 있는 AB 값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건 현재 여러분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못 바꾼다는 뜻인 거고요. C 언어 문법은 그게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해놓은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테스트 함수에서 메인 함수에 있는 저 AB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역추론으로 스택 프레임 숫자 계산해서 쫓아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하시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지금은 못하지. 그래서 사실 16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 책에 16장에 있는 내용이 C 언어 문법 자체를 다 파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지금은 봐도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 3년차, 4년차 이렇게 개발을 좀 하다 보면 이제 그런데 갈증이 생기죠. 저걸 알면 내가 좀 더 잘할 텐데. 그럴 때 딱 봐야지. 이게 진짜 쏙쏙 이해가 되는데 지금 포인터도 버거운 상황에 이거 계산하는 거 했다가 다들 다 때려치우겠죠. 프로그램 다 때려치우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요런 거 타라는 거 지금 제가 설명한 건 그냥 교양처럼 저래서 BP가 달라져 가지고 테스트에서 A를 참조 못하는구나. 테스트에서 메인 함수에 있는 AB를 참조하지 못하는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16장 가서 여러분들이 한 1, 2년 프로그램 하고 나서 이제 보시면 조금 더 나아지죠. 자, 그러면 제가 봐봐요. 제가 이야기할 때 BP가 달라져서 지금 접근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모든 메모로 접근하는데 지금 일반 변수들은 BP 빼기 얼마, BP 빼기 얼마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이 주소가 없어져서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BP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 그치? 근데 BP 기준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C 언어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변수는 가짜라고. BP로 하는 상대적인 표현도 제공되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표현 하나 더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메모를 접근할 수 있는 절대적인 표현. 뭐가 있어요? 주소가 있다는 겁니다.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모든 주소를 BP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고유값이 있을 거 아니야. A, B가 실제 주소가 있잖아. 원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걸 꼭 BP로 표현해야 되냐고. 원래 주소가 있는데. 이 A 주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A라고 하면 되잖아. B 주소 알고 싶으면. %B라고 하면 뭘 알려줘요? BP를 기준으로 하는 주소가 아니라 그냥 여기 자기 생주소를 알려줘요. 여기 생주소를 알려준다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 테스트 함수에서 이 메인 함수에 있는 a, b 값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 그냥 여기에서 a, b 값을 바꾸려면 여기 있는 이놈의 주소를 알아야 바꾸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다가 테스트 함수 넘길 때 a만 넘긴다고 a만 바꾼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a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a의 주소를 넘긴다는 거잖아요. 테스트 함수로. a의 주소가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뭔가 넘어왔으니까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개 변수로. 뭘로 받아야 돼요? 주소가 넘어오는데. 포인트로 받아야 되겠죠. 포인트로 받는데 이 지금 자료형이 뭐야? 인트니까 뭘로 받아야 돼? 인트 포인트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죠? A 변수죠. 이거 우리가 아규먼트 약자로 제가 A 적은 거고요. A 포인트, 아규먼트 포인트라는 뜻인 거고 A 변수. 아, 예. 그냥 A 이렇게 적어줄게요. 여러분들 편하게. 예, 포인터 A다.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예? 예, 이렇게 하면 이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주소를 뭘로 가지냐면 A 변수의 주소를 받은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포인터 PA라고 해서 5라고 넣으면 누가 바뀔까요? 누가 바뀔까요? 얘가 메인 함수에 되는 겁니다. 아까 못 바꾼다고 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포인터를 쓰면. 이게 포인터를 써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C 언어가 함수를 분화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한 개의 함수로 되어 있으면 융통성이 떨어지고 생각의 범위도 넓어지고 나중에 유지보수도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화된 언어가 나온 거거든요. 구조화된 언어가 나오면서 코드를 함수라는 개념으로 그룹 지어서 구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구조화된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인데 언어를 구조화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이 매개 변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변수명은 상관없어요. 얘랑 여기 넘어가는 거랑 이게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싶은 이름을 지으면 돼요. 다만 너무 이상한 이름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좀 적절하게 잘 유추 가능하게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거잖아. 뭐 여기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뭐가 문제야. 근데 마치 이렇게 적으면 뭔가 좀 이게 적었을 때 그냥 이렇게 A 점 일반 변수 같잖아. 그지? 그래서 막 헷갈리고 이런다고. 그래서 어떤 포인트 변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 접두어로 P 이렇게 붙여서 보통 많이 적고요. 이것도 붙였으면 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니까 언더바를 꺼서 보통 이렇게 적죠. 네이밍이라고 하죠. 포인터가 빠졌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요렇게 포인터를 쓰게 되면 뭐예요? BP를 기준으로 하는 값이 아니라 뭐예요? 해당 변수의 절대 주소로 그냥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잘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 A 이미 진행된 걸로 그냥 볼게. A, B가 있고 여기 안에 어떤 정보가 쌓여 있고 A, C, D, E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C, D, E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지금 뭐야? 테스트를 위한 BP가 여기 설정됐고 테스트를 위한 SP가 여기 설정된다고. 어차피 BP와 SP는 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까지밖에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 있는 이 AB 변수인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왜냐면 BP가 지금 없으니까. 그죠? 여기 백업돼 버렸다고 했잖아 이미.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접근할 수 있어? 그냥 일로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이 A의 주소를 넘긴 거예요. 그럼 여기는 실제 여기 물리적인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가 이 변수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PA에다 5를 대입하라고 하면 그냥 이 포인터가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냥 5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포인터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일반 변수는 다 BP는, 그러니까 일반 지역 변수들은 다 뭘 기준으로 움직여요? BP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거리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포인터는 그냥 절대 주소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곳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지. 이게 뭐예요? 딴짓 하고 있어. 졸다가 이게 키보드 눌렀지 지금. 에? 졸다가 지금 놀래가지고 딱 걸렸어요 지금. 에? 졸다가 머리로 박은 거 아니야 지금 키보드에다가? 자, 예. 그렇다고 믿어줄게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아까처럼 쓰면 우리가 처음에 쓰면 의미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게 진짜 포인터인 거죠. 그러니까 C 언어가 함수로 분화시키는 기술을 쓰게 되면 서로 다른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를 참조를 못하니까 그걸 참조하는 기술로서 포인터를 쓰는 거죠. 요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쓸 거면 쓸 이유가 없지. 그냥 너네도 오 넣으면 되지. 뭐하러 그걸 굳이 주소 받아서 막 해.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없고요. 진짜 쓰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쓰지. 이게 보통 포인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되셨습니까?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포인터를 써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쓸 때 만약에 여기에 내가 포인터가 있었어. 이 포인터를 여기 이 변수에서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넘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넘겨 값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P 주소가 넘어가지. P 자령이 뭐예요? 인트 포인터잖아. 그럼 주소가 넘어가니까 뭐가 돼? 인트 포인터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주소는. 그럼 받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인트 포인터에 P 이렇게 되겠네요. P 하나만 적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랑만 구별되면 되지. 얘랑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포인터가 쓰이는 거예요. 1차원 포인터 주소 받으려고. 어때요? 어려워요? 웬일이지? 오, 할만한 것 같아요? 이제 죽여줘야 되겠다. 자, 죽여주겠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받는 건가요? 예, 선언되면 여기 들어가요. 그 스택 프레임 구조에서 그렇게 만들어줘요. 아예. 이 값이 넘어가면서 만들어줘요. 사실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기계에서 그냥 처리하는 거니까. 이거는 명령문으로 안 바뀌어요. BP 플러스 얼마 이렇게 숫자로만 쓰이는 겁니다. 자, 죽인다네요? 이제 여러분들의 주말 동안 공부를 위해서 빡시게 제가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이제 누구야? 곧 한 분이 나갈 수 있으니까 살릴 수 없어요. 그런 건 제 사전에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우리. 그죠? 이 표현 포인트 표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거 우리 많이 했었죠? 포인트 표기로 바꾸는 방법.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이건 다 알잖아. 다 알잖아. 그치? 근데
그냥 좀 짧게 적을게요. 2차 포인터가 있어요. 2차원 별. 요거 포인터 표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총 3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괄호가 어떻게 묶일까요? 요거 괄호가. 오, 한 방에. 태서님은 열심히 하셨나 보네. 이렇게 괄호가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네. 1? 예. 왜요? 왜? 예,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크게 2개 그룹이 있고 3개씩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에 2면 어디에요? 1에 2니까 여기겠지?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요. 이 표현을 표기를 바꾸라고요. 표기를 바꾸면 됩니다. 표기를.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괄호를 왜 쳤겠어요? 원래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 쓴 건데 우선순위는 앞쪽게 높다고. 그룹이 더 높을 거 아니야. 첫 번째 그룹 이는 의미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잘 봐요. 제가 하는 거 잘 보라는. 이거 봐요. 이거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건 알고 있잖아.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그거예요. 아는 걸 잘하는 게 실력 좋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잘 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연습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원 배열을 1차 포인터 표기로 바꾸는 건 이미 배웠죠. 요건 배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누군가가 그러면 2차원 배열을 1차원 별 표기, 2차원 배열을 포인터 표기로 바꿔봐 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1차원 표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 2개가 연산자거든요. 이거 이 자체가 모양이 요래도 이게 연산자예요. 그죠? 항목 지정 연산자거든요. 그러면 이 2개의 연산자가 지금 연달아 온 거잖아요. 이거는 2개의 연산자가 연달아 온 거라고. 그러면 연산자끼리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 괄호가 이렇게 묶이는 거지. 그렇게 묶어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모양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잖아. 이 모양이랑 똑같잖아 지금.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요거 바꾸면 어떻게 돼? 여러분, 왜 아무도 말이 없지?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뭘 몰라. 요거 안 다음에 요게 요렇게 되는 거 아까 이야기 했잖아. 데이터 3을 요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러면 A1만 넣고 보면 요렇게 적을 수 있잖아. 뭐가 달라? 글자만 달라졌는데? 맞잖아. 그럼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한 가지 표현이에요. 나올 수 있는 표현.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 실수로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절단 납니다, 이거. 이거 갈로 빼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이 갈로 빼면. 이 갈로를 빼버리면 얘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게 갈로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엉망진창돼요, 이거.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거에 대한 거는. 저 앞에 갈로 하나는 뭐라니? 어디 앞에 갈로 말하는 거죠? 이거? 요거? 요거? 요걸로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을 때는 우리가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적잖아, 사실. 근데 사실 이거 뭐예요?
엄격하게 표현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실. 두 개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으니까 가로를 안 쓰는 거지. 사실은 연산하는 순서는 있잖아요. 앞에 거 하든 뒤에 거 하든 연산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게 양쪽에 대갈로 오는 것도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누가 더 우선이냐, 앞쪽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로 치고 이렇게 1차원 표기로 바꾼 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됐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표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요 갈로 쳤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뭐 배워요? 치환법 배우죠. 치환법. 어떤 수를 치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 A1 있죠? A1. A1 이거를 A로 치환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A로 치환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에러 나겠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치환법. 그러니까 복잡할 때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지. 지금 뭐냐면 요 A1을 요만큼을 대문자 A로 치환해서 생각하겠다는 거면 요렇게 적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A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지. 복잡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묶어서 요 A1 자체를 묶어서 A로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써도 되잖아. 요걸 A라고 생각하면 요걸 A라고 생각하면 A로 요렇게 쓰겠다, 요렇게 쓰겠다는 거야.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렇게 치환하면 요렇게 딱 치환했더니 모양이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요? 풀면 포인터 A 플러스 2는 5 이렇게 풀 수 있잖아. 맞지? 그렇잖아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자, A가 원래 뭐였죠? A가 원래 뭐였어요? A1이었잖아. A1. 그쵸? 그쵸? 그럼 이거 뭘로 적어도 되는 거예요? 포인터 갈로 열고 A1에 더하기 2에 는 5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2번 표현.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치환법 이용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했더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하나 나왔죠. 요 표현. 그렇잖아요. 이거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다시 풀 수 있잖아. 요렇게 풀듯이. 그럼 어떻게 풀면 돼? 포인터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이거 가져가서 잡아요. 가져가서 요 A1 요거만 바꾸면 되잖아. 요거만 바꾸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포인터 쓰고 갈로 열고 더하기 1로 하고 갈로 닫으면 요게 또 하나 표현이 되는 거지. 요게 3번 표현. 1번 표현, 2번 표현, 3번 표현 서로 섞어도 상관없어요. 여튼 세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표현이 다 요 세 가지 표현만 완벽하게 그러니까 요것까지 치면 네 가지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기준 표현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준 표현이라고 치면 기분이 아니죠. 기준 표현이라고 쓰면 요 기준 표현으로 요 네 가지 표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포인터가 점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다 적었지만 사실 이걸 그냥 한 번에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요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표현을.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이 네 가지 표현에 대해서 실제 왜 저런 표현을 쓰는지
저런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서 잘못 썼을 때 얼마나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다 배우셔야 돼요. 그걸 다 배우시면 이제 포인터랑 좀 익숙해질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글이 제 블로그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제가 이거 전부 다 그려가면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게 진짜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뭔데? 갑자기 왜 이러는데? 혼자 또 자다가 놀래가지고 막 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 네 가지가 요렇게 딱 정한 게 하나를 딱 적어서 어디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프리페레 하던 것처럼 요 네 가지 표현은 눈에 완전히 익어서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자주 보셔야 되고 자주 쓰셔야 되고. 그 여러분들이 어디엔가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요걸 쭉 적어 놓고 이 표현들은 따로 내가 생각해서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저 네 가지 표현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네 가지 표현이 나왔을 때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색하지 않게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저 네 가지 표현을 어색하지 않게 다 할 수 있도록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창길님이 계속 그림 그려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던데 하셔서 자기 바탕화면이나 그죠? 윈도우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거 올려가지고 요 네 가지 표현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저번에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배열 표기를 포인터 표기로 바꾸는 건 뭘 바꾸는 거예요? 숨어있던 연산자를 다시 살려내게 해서 주소 연산에 형변 쓸 수 있게 하려고 배열 표현을 포인터 표기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포인터를 배열로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포인터를 배열로 바꾸는 이유가 표기를 수식을 간단하게 보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죠. 얘랑 한번 보세요. 얘 한번 보세요. 얘가. 딱 봐도 막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더 편해. 이 표현을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배열떡 쓰면 갑자기 날도 확 쉬워져요. 이 세 개에 비해서는 그나마 제일 쉬운 게 이거고 그 다음 이거고 오히려 이게 더 쉽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제일 어렵다고 해요, 사람들 표현을. 1번 표현을. 왜 그런지 아세요? 1번 표현을 제일 안 쓰거든요. 프로그램에 제일 안 나오는데 한 번씩 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머리 쥐어 뜯죠. 저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표기를 포인터 배열 표기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지. 바로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놔두면 몰라요. 막 힘들게 생각하고 저 뭐지 저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표기를 잠깐 이렇게 바꿔놔도 괜찮다라는 거지. 그러면 보는 사람이 훨씬 쉽게 이해해요. 내가 구성을 어떻게 하든 이해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 안 될 때는 표기 자체를 배열 표기로 잠깐 바꿔놓고 이해한 다음에 다시 돌려놓으면 되잖아.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코드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만큼 포인터 표기를 배열 표기로 바꾸면 그만큼 편해져요. 왜냐?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 대괄호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다는 뜻은 괄호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괄호를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포인터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낮아서 맨날 괄호를 써야 돼요. 이렇게. 다른 연산자들이랑 쓰면 괄호가 계속 따라와요. 괄호가 따라오기 때문에 괄호를 쓰면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괄호 많이 써보세요. 수식 진짜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괄호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딱 적어놓고 이제 며칠 동안 이마에 딱 붙여놓고 죽기 살기로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우리 한 20분까지 해도 되죠? 아까 우리 20분쯤에 시작하지 않았나? 그치? 좀 더 할게요.
아까 민가님은 아마 나가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표현 중에서 이미 알고 있는 표현 잠깐 해볼게요. 요건 알고 있잖아. 우리가 저번에 2차원 별 배웠으니까. 그치? 지금 요거 메모리 구조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있는 거잖아. 3개짜리가 2개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거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여기 5가 들어간다고. 여기가 A0 그룹이고, 여기가 A1 그룹이니까, A1 그룹에 있는 두 번째니까 0, 1, 2니까 여기에 5가 들어가는 게 맞지. 이게 너무 직관적이잖아. 그지? 그 다음 편한 게 뭐야? 요 표현 한번 볼까, 요 표현? 여기 그나마 또 편한 표현이니까. 요 표현이 뭐예요? A1에 가라는 거잖아. A1 그룹이라는 말이잖아. A1 그룹. 그럼 어디야? 이 그룹 말하는 거잖아. 이 그룹. A1 그룹에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라는 거지. 세 번째겠지. 0, 1, 2니까. 그잖아요. 그럼 어디야? 0, 1, 2 여기잖아. 여기. 여기 5넣으라니까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지. 이게. 아, 지금 이거 했구나. 그러니까 두 개, 주소를 2 더하는 거니까 저 착각했네. 일로 갔네요. 그러니까 A1이면 여기인데 여기에 시작 주소니까 여기겠지? 여기인데 여기서 더하기 2 했으니까 0, 1, 2 하면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 맞는 거지. 그쵸? 그 얘는 자, 이거 잘 봐요. 여기 더하기라면 얼마 증가할까요? 이거 더하기라면 얼마 증가할까요? 주소가 1 증가해요? 왜 1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연산에서 증가하는 크기는 뭘 기준으로 따져요? 자료형으로 따지잖아요. 이거 설명을 다 까먹었구나. 이거 캐릭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부터 보는 게 낫겠네. 이 변수 A라는 변수라고 쓰면 A의 자료형이 뭘까요? A 자료형이 캐릭터겠습니까? 아니겠죠? A 자료형이 뭘까요? 캐릭터 이름을 뺀 나머지가 자기 자료형이라고 했잖아. 이게 자료형이 자기 자료형이에요. A 자체의 자료형은 캐릭터 2의 3이에요. 6바이트가 자기 자료형인 거지. 자기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A라고 하면 6바이트 크기의 변수니까 자기 6이 맞는 거지. 그쵸?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A1이라고 표현했거나 A2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그룹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아, 지금 0, 1밖에 안 되는구나. 0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쓰면 한 개의 그룹을 말하는 거잖아. 3개짜리. 그럼 얘는 자료형이 뭐겠어요? 얘는 캐릭터 3을 말하는 거예요. 얘도 캐릭터 3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 A0 그룹이 아까 그랬잖아. 3개짜리가 있고 각각이 1바이트니까 제가 아까 이거 뭐라 했어요? 이게 A0고 얘가 A1이라고 했잖아. 그럼 자기 크기가 3바이트짜리라는 거야. 3바이트. 즉 A0라고 하면 이 A0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요 그룹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거니까 자기 자료형이 캐릭터 3개짜리 즉 3바이트짜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쇼트면 6바이트가 되는 거지. 곱하기 2가 더 되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나중에 적을 때 A에 0에 뭐 2 이렇게 적으면 자료형이 뭘까요? 이거 어디 말하는 거야? A 0에 2면 여기잖아. 여기 요거 하나를 지칭하는 거 아니야? 이게 2야? 자료형이라니까? 캐릭터예요. 캐릭터 한 개를 말하는 1바이트 한 개를 말하는 거니까 A 0에 2면 요거 한 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 칸의 크기가 지금 캐릭터니까 1인 거지. 1 요거 한 칸의 크기 1인 거지.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배열 변수를 썼을 때 자기 타입은 이걸 갈로를 쓰는 만큼 더 낮아지는 거지. 한 개 적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었을 땐 캐릭터 2의 3이라고 쓰는 게 맞고 한 개 적으면 캐릭터 3으로 하나 줄고 또다시 하나 더 적으면 거기서 하나 더 줄기 때문에 캐릭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자기 크기만큼 얘가 주소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a 플러스 1. a 플러스 1. 그럼 a의 크기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걸 가리키는 포인터가 뭐겠어요? a 플러스 1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뭐 어떤 타입일 것 같아요? 요거 타입, 그러니까 a의 타입은 이건데, a 변수 자체의 타입은 이건데, 주소로서의 타입은 뭐겠어요? 주소로서의 타입, a의 주소로서의 타입. 포인터가 뭘로 가리켜야 되겠어요? 이제 다 까먹었구나. 자, 그럼 제가 다시 처음부터 좀 이야기할게요. 인트 a가 있고요. 인트 p가 있어요. 그죠? p에다가 ampersand a를 쓰면 자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의 주소가 p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int 포인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잘 보세요. int b가 있는데 b가 배열이야. 배열이야. 3개짜리 int 3개짜리 배열이야. 그러면 이거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어떻게 써요? 요걸 가리키는 포인터. p를 보통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int 포인터 p 똑같은 거 쓴다고 했잖아요. int가 3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놈의 주소가 뭐라고 했어요? ampersand b 0 주소 이렇게 쓰면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동급 포인터 쓰잖아. 이거에 동급으로 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생략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nt 포인터에 p는 그냥 b라고 적어도 상관없지. 플러스 0은 생략 가능하니까.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int 배열이었으면 여기 int 포인터로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굳이 이거를 다른 포인터로 받을 필요가 없지. 왜냐면 int 단위로만 접근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거 int가 3개 있는 거잖아. 그럼 포인터 이렇게 해놓고 뭐 하면 돼? 여기가 p면 여기 뭐 하면 돼? p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지. 뭐하러 또 연산을 또 딴 걸 해. 요거는 뭐야? p 플러스 2잖아. 그쵸?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설명이 심하게 가는데? 다 하겠네, 이러다가. 자,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배열 3개짜리가 있으면, 이 3개짜리 배열을 가리킬 때는 의미가 뭐예요? 각각 하나의 개별적인 항목에 접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3개를 한꺼번에 접근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 캐릭터 3이라고 배열이 있다면, 캐릭터 B에 3이라고 배열이 있다면, 3개의 항목을 가진, 1바이트 항목 3개를 가진 배열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쓸 때는 B0, B1, B2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이걸 가리키는 포인터도 당연히 한 개씩만 가르치면 되니까, 캐릭터 B가 3개 있는 거면, 캐릭터 포인터 P라고 선언해서 쓰면 된다는 거야. 어렵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요거 한 단위가 1바이트인데, 캐릭터 갖고 접근하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할 수 있잖아. 여기가 P면, 그 다음 건 뭐야? P 플러스 1일 거고, 그 다음 거는 P 플러스 2일 테니까 상관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1대1로 들어가는 거. 만약에 잘못 생각해서, 이거 세 개를 자료형이, 아까, 이 캐릭터, 이거 B의 자료형은 뭐야? B의 자료형. B의 자료형이 뭐예요? B 이름을 뺀 나머지니까 뭐라고 했어요? 캐릭터 3이 자기 자료형이잖아. 어? 그럼, 잘못 생각해서, 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B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골 때리는 편인 거지. B의 주소가 됐잖아. B의 주소가 됐죠? 이거 아시겠어요? 아까 그냥 B라고 적으면 자료형이 이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앰퍼센트가 붙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에 포인터가 붙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와야 되는 거잖아. 이 3개짜리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죠? 그 포인터가 뭐냐면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터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포인터이다. 내가 가리키는 대상은 캐릭터 3개짜리다. 이걸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죠. 이게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하면 머리가 터지실 테니까 일단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자료형이 이렇게 바뀌어요. 얘 자료형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게 포인터가 돼야 되니까 이걸 포인터로 쓰는 게 캐릭터 포인터의 3 이렇게 자료형이 바뀌거든요. 확 어려워져요. 배열 앞에 앰퍼센트 붙으면 확 어려워져요. 자료형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지지치죠. 와 이거 뭐야. 와 다 이렇게 돼요. 진짜 저거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돼요. 이건 뭐야.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 사실 정당한 표현이에요. 정당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왜 어렵게 되냐면 저런 표현을 안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왜 제가 정당한 표현이라고 쓰냐면 자 보세요.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캐릭터 B에 3이죠? 그죠? 이거 아까 자료형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캐릭터 B 자료형은 3 맞잖아. 맞지? 이 자기 자료형이야. 그치?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 int 포인터 P라는 포인트 P1이 있었는데 이 P1의 주소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P1이 자료형이 뭐였어요? int 포인터였는데 뭐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앰퍼센트 가볍게 하나 더 뒤에 붙였잖아요. 이거 수긍했잖아. P1의 주소를 가지려면 1차 포인터의 주소를 가지려면 2차 포인터가 돼야 되니까 P1에 앰퍼센트가 붙으면 int 포인터가 된다고 이거 했지. 아까 소리양도 이건 할 수 있겠다고 못했나? 할 수 있잖아. 근데 잘 보세요. 이거 포인터 어디다 붙인 거예요 지금? 여기다 붙인 거잖아. 그냥 가볍게. 그치? 근데 사실 이게 붙인 게 아니고요. 여기 붙인 거예요. int 포인터 들어오면 누가 더 우선순위가 이렇게 붙는 거거든. 우선순위가 여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차원에 올라가는 것. 우리가 쓸 때는 뒤에다 붙인 것처럼 아까 제가 int 이렇게 적어 놓고 이 뒤에 슬쩍 붙였으니까 뒤에 늘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은 이쪽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int 포인터에다가 포인터가 이쪽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사실 하나 더 주소가 안쪽에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더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잖아. 포인터 선언할 때 2개 썼으면 이렇게 선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인터가 포인터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 포인터를 어디다 붙여야 되겠어요? 이거 자료형에다가 이거 아까 B에다가 앰퍼센트 B가 되면 자료형이 어디 붙어야 되겠어요 지금? 어디에 붙어야 할까요? 자료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디다 포인터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B 앞에는 아니 B는 변수고.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라고 좀 제가 같은 거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제가 같은 표현을 계속 써주는 게 익숙해지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캐릭터 B에 3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B라는 변수의 자료형이 뭐예요? 캐릭터 3이죠? 자, 그럼 여기에 내가 %B라고 썼으면 어딘가 주소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포인터를 어디 적을 거냐는 거지. 합리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어디다 적을 거예요? 3 뒤에? 그럼 캐릭터 3에 이렇게? 이렇게 적는다고?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C 언어 문법으로 봤을 때 사실 C 언어 문법에서 가장 어폐가 있는 문법이 사실은 배열 표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걸 쓰고자 하면 앞쪽에 적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인터 변수 할 때 어떻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기호를 붙이잖아요. 그쵸? 근데 배열은 잘 보면 웃긴 게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야 돼요.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저렇게 썼으니까 저렇게 생각하겠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포인트 이렇게 적잖아. 자료형을 앞에 적을 거면 이렇게 적고 B가 뒤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의심을 안 가지고 다 이렇게 배웠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럴 거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눈에 더 확실히 들어오고 실제로 C++ 가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C에는 이런 표현 안 나와도. 근데 사실은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묶어서 써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더 정당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포인트하고 배열하고 문법을 같이 써야 되는데 포인트하고 배열이 둘 다 기호가 앞쪽에 와 있으면 이게 상황이 골 때려지거든요. 쓸 때 막 이렇게 써야 돼요. 포인터, 뭐 3회, 포인터, 이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법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앞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죠. 포인터는 앞쪽에 쓰고 배열은 뒤쪽에 쓰고. 그래야지만 서로 문법이 구분이 돼요. 이게 둘 다 앞에 와 있으면 포인터도 앞쪽에 적어야 되고 배열도 앞쪽에 적어야 되는데 둘 다 포인터 배열 같은 거 쓰려면 둘 다 앞에 오게 되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지. 그래서 포인터는 앞쪽에 적고 배열은 뒤쪽에 적도록 이렇게 지금 타입을 봐서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표현할 때 포인터가 뒤쪽에 옴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표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여기서 지금 2분 남았다고요? 벌써 그밖에 안 남았나? 이렇게 주소가 들어갈 때 포인터 어디 적어야 되느냐? 포인터가 이 앞에다 줘야 되는 거지. 기호상으로 자기 앞에가 들어오니까 뒤에 못 적어요. 근데 연산자 우선순위가 누가 높아요? 대갈로가 높거든. 그러니까 연산자 우선순위를 얘가 높여주기 위해서 갈로를 여기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형이 이게 맞는 거예요. 배열은 뒤쪽에 적기 때문에 끼어드는 게 앞쪽으로 여기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포인터가. 우리가 그냥 캐릭터 포인터 할 때는 캐릭터 하나 더 붙으면 포인터 이렇게 늘려주는데 배열은 캐릭터 3이 있었으면 포인터가 들어오면 여기 포인터가 붙는 거야. 근데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갈로를 이렇게 쳐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확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디 갔어? 요런 표현을 확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이 표현이거든. 지금 이 표현이에요.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배열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 포인트가 저 1번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을 거거든. 우리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한 거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시작할 때 다시 할게요. 요 부분 설명한 거 배열 주소 다시 할게요.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했을 때 이걸 이해를 잘 하시려면 요 내용을 실습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많이 써서 실습이 아니죠. 그냥 많이 써서 그냥 익숙하게 만들어 보세요. 익숙하게 만들어 오면 제가 이건 이해시켜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걸 못해서 포인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요거만 딱 이해하면 지금 여기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 설명한 거 있죠. 그게 포인트에서 가장 어려운 설명이에요. 가장 어려운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저거 표현만 잘 익혀오시면 제가 요건 다음 시간 내가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계속 반복해서 써서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저거만 좀 익숙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잠깐 끊고 좀 이야기 하시죠. 잠깐만요. 나가지 마세요.